오늘의 주제 대박 2020 투자 전략과 유망주는 투자 전략 그리고 유망주를 도출하기 전에 시장 및 산업 이벤트를 알아야지 투자의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시장 및 산업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새로운 이제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뭐 수출 증가, 그다음에 기업 이익 증가 이런 부분들의 이벤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작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줄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기자간담회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미국 증시에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이 2019년도에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2009년도도 잘 생각해 보시면 2010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 수출 감소폭이 컸다라는 그 부분들은 팩트지만 이미 지나간 부분들이고요. 기저효과라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죠. 그래서 1월 달부터 이 수출 증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수출 증가와 더불어서 기업의 실적이 증가되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수출 증가율을 비롯한 기업 이익 증가율, 이것이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각각 기업들의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는 시점, 그 한 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월 정도에 나오는 그 스케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이 지나고 나서 4월 초 정도 수준까지가 첫 번째 우리가 1분기에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이제 이벤트들 중에서 MSCI 리밸런싱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MSCI 리밸런싱이 뭐 매년 보게 되면 1년에 4번 정도 나오는데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이렇게 4번 정도 나오는데요. 5월, 8월, 11월은 뭐 일단은 한참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껴놓고, 2월달 흐름에서는 당간에 MSCI 리밸런싱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시장을 한번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수출 증가율과 그다음에 기업 실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주가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때가 1분기에서는 굉장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뭐 2월 달까지 기다리기 싫어. 그럼 뭐 1월 달에는 언제 사는 게 가장 쌀 것 같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종가에 산 게 가장 가장 낮은 가격에 샀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 뭐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만, 하여튼 1월 달 초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담아놓는 것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비록 코스피 시장은 한 1% 정도 밀렸고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너무 뭐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올해 굉장히 많이 갈 가능성, 2,500에서 한 2,700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연간 기준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양봉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려면 양봉이라면 이 1월 초가 가장 매수의 적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월과 2월 달이 매수의 적기다라고 보시고 이벤트를 잡아놓으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지금 현재 지배적입니다. 자, 일단 11월 생산, 소비, 투자 관련 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공식 서명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뉴스팩트를 참고해 보면은 1월 중순이 아주 유력해 보이고, 본격적인 1월 무역 협상,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발효 시점은 내년, 그리고 이 발효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올해 한 2분기 정도 되니까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와 맞물려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 가문스 파트너께서는 올해 증시의 핵심 결정 변수 역할을 하게 될 시장 및 산업 이벤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이 큰 그림에서 스케치를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제의 이슈도 있지만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 어떤 정치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1월 11일에 대만에서 일단은 이 선거가 있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국면에서 홍콩과 함께 어떤 대만의 불안감들이 또 이제 일으켜진다라면 대만의 어떤 이 대선 정치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또 시장은 약간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월 초에 1월 11일에 있는 대만의 총통 선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말일에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2월 10일 영국 총선 때 보리스 존슨에 대해서 이 총리는 보수당 쪽에서 됐는데 과반석을 차지하면서 재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EU와 유럽연합과 영국이 단절이 되지 않고 양측이 2020년 12월 31일 정도까지 브렉시트를 이행하면서 요 과도기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영국에 대한 이제 브렉시트 물론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요것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결과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3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긴 한데 11월 13일 얘기를 왜 먼저 우리 4월 총선보다 말씀을 드리냐면 2월 달에 2월 11일 날 미국의 뉴햄프셔서에서 첫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리고 엘리자베스 의원 상원의원과 또 버니 샌더슨 상원의원 등의 이제 빅3가 이제 또 매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어느 당에서 이제 되느냐 후보가 예비 선거의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부유세 부과나 법인세 인상, IT 반독점 규제 강화를 또 내세우고 있고 또 트럼프 쪽에서는 경제 부양이라든지 또 상반기에 어떤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쪽이 유리하다라면 또 내년 대선에 올 대선에서도 다시 재선이 된다라면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가겠지만 말씀드렸었는데 11월에 대선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도 올 1분기, 3반기, 3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대통령의 입장보다 후보자의 입장으로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북한과의 관계들도 지금같이 이렇게 완전하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긴 하지만 2월에 있는 예비 선거에도 우리가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때 이제 뭐 정치 관련주들 오늘 움직였지만 정치 관련주들과 소비 심리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치 이벤트 외에 이제 각종 주제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요거는 짤막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선 업종들과 정유 업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국제 그 회사기구 IMO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선박 연료유의 함유량을 이 상한선 3.5에서 0.5로 굉장히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 중인 그 고유황산 부분을 갖다가 친환경 쪽으로 바꿔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정유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또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교토의 정서라고 하죠.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 요게 이제 이 트럼프 쪽에서는 탈퇴를 하면서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탈퇴를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였었지만 여기에 따르는 또 온실가스 관련주라든지 그런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은 일단은 7일부터 10일 CES 202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 관련주들 오늘도 반등이 났지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16일, 15일에는 미중 1단계 서명을 하기로 했으니 그게 서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요. 2월 달에 미국의 예비선거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판매 시작이 2월 달부터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시판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제약 관련주들의 흐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오늘 주가 하락했지만 눈여겨 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3월에 중국의 양회가 있습니다. 양회 때에도 우리나라 증시 중국 소비재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양회 3월 달 보시고 아이폰 신형이 3월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이폰 관련주들, IT 관련주들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4월에는 총선이 있고 또 5월에도 세계 IT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상반기 동안은 IT가 계속 주도를 해서 갈 것이다라는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큰 그림에서는 제약 바이오는 1월 달 초 음력 명절 전까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고 또 이 정치 관련 섹터와 오늘 움직였던 이 5G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상반기 한 3, 4월 정도까지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정치 공학적 이슈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4월 달에는 이제 대한민국 총선이 있고, 그리고 7월 혹은 8월 정도 되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이 될 예정이고,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미국 대선 후보자들끼리의 어떤 토론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은 참고로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관종 파트너도 자, 앞으로 펼쳐질 시장과 산업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이벤트를 좀 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0년 경제년을 이끌 시장의 주요 이벤트는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환경 규제, 그리고 선거, 그리고 보호무역 이 3가지 정도를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는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1월 달에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아니면 CES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강문숙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제 먼저 환경 문제를 봐야 돼요. 이제 1월 1일부터 이 환경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죠. IMO 2020 황산화물 규제. 여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답안지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저유양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저감 장비 스크러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LNG선을 사야 된다든지. 근데 이 3가지가 다 좋긴 한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제 LNG선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황산화물 규제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우리 업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면, 정유업종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벙커CU는 그닥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이쪽으로 하는 쪽이 좀 우리 정유업체들에게 좀 좋은 흐름이 나와요. 대신 이제 조선업체가 저는 큰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존에 중고차를 타고 있어. 근데 중고차가 자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면 자꾸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새 차를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크러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유양유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LNG선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이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저는 지금 IT주들이나 모든 업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르지 않고 앞으로 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저는 조선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을 좀 잘 캐치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트럼프 재선 이후에 우리가 또 좀 잘 지켜봐야 될 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트럼프는 지금 탄핵 리스크는 좀 적습니다. 다만 집권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좀 큰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저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 고유가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저유가를 가죠. 왜냐하면 지금 저유가를 가야만 미국이 소비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로 찍히면서 트럼프 재선에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것은 집권하기 전까지고, 집권한 이후에는 어떻게든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 부분에서 고유가로 정책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유가로 가게 되면 일단 우리가 가장 좀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조선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환경 규제나 아니면 고유가나 이런 부분이 다 조선주의 상승으로 좀 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뭐 동성하이텍이나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좀 잘 보시면 좋겠고, 특히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볍고 뭔가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데 다른 나라는 볼 필요 없겠고, 이제 우리나라만 보시면 좋은데, 오늘 안철수 관련주가 좀 급등이 나왔죠. 그 이유는 이번에 연동형 비리즈 때문에 그래요. 이 연동형 비리즈는요, 뭔가 좀 팬층이 확실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비호감 부분에서도 1위고, 또 무당층에서 호감도 부분에서도 1위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좋은데 안 좋은데, 특히 무당층 쪽에서는 상당히 좀 파괴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관련주가 이제 급등이 나왔죠. 저도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다 써서 매일매일 이제 저를 이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리포트에 있다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 관련주로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낙연 관련주 쪽으로도 좀 상승이 나오고, 당분간은 인맥주 쪽으로 움직일 텐데,
앞으로 우리가 좀 정책 테마 쪽으로 좀 보려면 신공항 관련주도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공항 관련주들은 1월 달에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핵심 이벤트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주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핵심 이벤트. 자, 첫 번째로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암학회가 또 있겠고, 미국 암학회 관련된 그 논문 요약집 초록이 이제 2월 정도 되면 이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임상조약학회가 이제 3분기 핵심 항암제 관련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뇌전증 치료제 작년 4분기 때 미국 품목 승인을 받은 SK 바이오팜 상반기 중으로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제형이 올해부터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G3BNT의 그 임상 3사 안구건조증 치료제 세 번째 임상 3상 결과가 잘하면 상반기 중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의 첫 번째 임상 3상 안구건조증 치료제 결과가 이제 1월 중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품목 신청을 한 한미약품의 호중구 강수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올해 한 10월 정도 이제 품목 승인을 정식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조선주 관련 이벤트는 일단 올해부터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어떤 조선 3사와 그들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스토리 라인에 부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에서는 일단은 3월 달에 중국 양해가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방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와 중국 경기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긍정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대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